안녕하세요. 한의사 최동환입니다.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간 수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한약과 양약을 병용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약과 양약을 병용했을 때 간 수치에 어떤 이상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 연구는 강동 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 2011년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나왔던 한약 투여가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우선 1990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의 자료만 살펴보겠습니다. 총 39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총 환자 수는 3,232명이며 이 중 한약 복용 후 검사를 했을 때 간 손상이 있는 비율은 19명으로 0.59%였습니다. 단 여기서 0.59%의 간 손상이 발생한 환자의 간 손상 원인이 한약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로 한약 복용 후에 간 손상 환자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실제 한약에 의한 간 손상 환자의 비율은 0.59%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에 나온 양방병원에서 나온 양약으로 인한 간 손상의 비율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996년에서 2000년도까지 스위스 양방병원에서 4,209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인성 간 손상 비율에 대한 후향적 연구 결과 1.4%의 발병률을 나타내었습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발표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양방병원 입원 환자 1000명 중 2주에 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3%입니다.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비율은 0.5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환자의 중증도나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간 수치 이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 8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번 기간은 평균 41.551입니다. 한약은 탕약, 환제, X제 등을 복용하였고 양약은 주로 혈압약, 당뇨약, 항혈전제, 항응고제, 항정간제, 항생제 등을 복용하였습니다. 간 손상의 기준은 CIOMS를 기준을 선택하였습니다. TB, DB, AST, ALT, ALP가 2배 이상 상승 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약과 양약 병용 후 간 손상의 비율은 892명 중 5명으로 0.56%로 나왔습니다. 5명 중 2케이스에서 경미한 임상 증상이 있었고 3케이스에서는 임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2케이스는 간독성이 확인된 양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2케이스에서는 한약 처방을 변경한 후 간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약과 양약을 병용했을 때 간 손상 비율을 국제적으로 발표한 첫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암 등 전신질환 환자를 배제하지 않았고 또 본 연구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다수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환자들은 간독성을 지닌다고 알려진 양약, 항정간제, 항생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의원급이나 외래 환자에 비해서 한약 복용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과 양약 병행 시 간 손상 비율이 0.56%였습니다.
기존에 나온 양방병원의 입원 동안 생긴 약인성 간 손상이 대략 4,610명 중 57명으로 1.4%였다는 한 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 약인성 간 손상 배제 진단을 시행하면 확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과 양약의 병용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시사하였고 또 임상 증상도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명, 제로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약과 양약 병행 투여 시 간 수치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밝은빛이었습니다.